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바닥엔 피가 흥건하고 한 환자는 경동맥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는 허벅지뼈가 기형적으로 꺾여 있죠. 미래의 응급 현장을 책임질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이럴 때 아마 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그 ABC, 그러니까 기도학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네,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죠. 배운 대로라면 기도가 최우선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기도를 만지면 이 환자들은 죽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응급실의 진짜 현실을 파헤치는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코드블랙 시즌 1, 1화의 케이스들을 해부해서 현장과 병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알아볼 건데요. 네, 현장 처치와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기에 아주 훌륭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를 딱 인계할 때 어떤 의사는 즉각 오더를 내리는데 어떤 의사는 대체 왜 머뭇거리는 걸까요? 그건 병원 내 수련 단계에 따른 책임의 무게 때문이요. 인턴은 이제 막 진로를 탐색하면서 지시를 따르는 단계고요. 전공의 연차가 쌓일수록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급실의 모든 통제와 책임은 전문의의 몫이 되는 구조죠. 와, 약간 게임의 레벨업 시스템 같네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복잡한 보스몹을 감당하는 거랄까요? 정확한 비유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보스몹 이야기로 가보죠. 방금 말한 그 뿜어져 나오는 피 상황 말입니다. 숨을 못 쉬면 어차피 죽잖아요. 왜 이런 대량 출혈 상황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 기도를 무시하고 피부터 막아야 하는 건가요? 그건 저혈량성 쇼크가 저산소증보다 훨씬 빠르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생존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아예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시간표 자체가 다르다. 네, 케이스 1처럼 경동맥 같은 대혈관이 터졌을 때는 대량 출혈 통제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급하다고 목 전체를 막 넓게 누르면 오히려 환자의 기도를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급하다고 막 누르면 안 되고 출혈이 발생하는 정확한 혈관 부위만 손가락으로 찾아서 핀포인트로 국수 압박을 해야 합니다. 피가 철철 나는 건 직관적이니까 이해가 확 갑니다. 그런데 케이스 5의 대퇴골 골절 환자는 밖으로 피 한 방울 안 났잖아요. 왜 이 환자가 대혈관 출혈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사람의 허벅지를 거대한 원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가 부러져서 엇갈리면 그 원통 내부의 부피가 엄청나게 팽창하거든요. 밖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팽창된 빈 공간으로 피가 쏟아져 들어가는 거군요. 네, 수리터의 피가 고이면서 숨은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그 견인, 그러니까 트랙션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뼈 모양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내부 공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줄여서 피가 고일 자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피가 찰 공간을 찌그러뜨리는 거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가시적인 외상의 논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은 어떨까요? 출혈 통제만 끝나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장 응급구조사의 시야가 병원의 첨단 진단 장비보다 강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케이스 3의 임산부 환자 말이군요.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감기 몸살로 여겼잖아요. 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고장난 보일러에서 센 일산화탄소랐죠. 일산화탄소 중독은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놓치기 아주 쉽거든요. 잠깐만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거실에 고장난 보일러가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응급구조사의 눈은 의료진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진단 도구입니다. 현장에서의 환경 병력 청취가 없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치명적인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케이스 4의 10대 스케이트보더 환자도 마찬가지겠네요. 꺾여버린 팔이라는 그 뚜렷한 손상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에만 집중하면 서서히 뇌를 압박하는 경막의 혈종을 완전히 놓치게 되죠. 팔이 부러졌는데 머릿속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니 참 무서운데요. 경막의 혈종이 정확히 왜 그렇게 무서운 시한폭탄인 거죠? 인간의 두개골은 꽉 닫힌 상자니까요. 동맥이 찢어져서 피가 나면 밖으로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 연두부 같은 뇌 조직을 그대로 짓누르게 됩니다. 부러진 팔은 단순한 시선 끌기용 속임수였군요. 진짜 치명상은 두개골 안의 압력이니까 2차 평가가 절대적이네요. 네, 뚜렷한 외상 너머를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성인의 숨겨진 함정이 이 정도인데 신체 구조가 아예 다른 소아는 훨씬 더 까다롭겠어요. 케이스 2의 소아 무기폐 환자 말이에요. 네, 소아의 기도는 성인의 정원용 호스가 아니라 칵테일용 얇은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완전히 막혀버리죠. 게다가 긴장성 기흉으로 폐가 쪼그라드는 상황이라면 밖에서 산소 마스크를 아무리 씌워봤자 소용이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호흡을 방해하는 흉당 내 압력을 바늘흉부 감압술이나 흉관 삽입으로 직접 뚫어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거죠. 결국 현장에서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파악하는 단서 하나하나가 병원 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 번째 도미노군요. 맞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부피를 줄이고 환자 집의 보일러를 체크하고 풀어진 팔 너머의 뇌압을 의심하는 그 시야 말이죠. 네, 현장에서 무전으로 전달되는 여러분의 그 한 줄짜리 정보가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실을 당장 열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응급처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마주할 현실은 늘 변수가 넘쳐납니다. 맞습니다. 만약 응급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환경적 단서나 눈에 띄지 않던 두 번째 상처가 병원 응급실의 수술 결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출동 매뉴얼 첫 장에 어떤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시겠습니까?